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자, 오늘 굉장히 중요 포인트예요. 자, 어디 성장. 여러분들 지금 성장 시장이 엄청난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성장 관리 포인트를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운에이징 자연 성형을 하는 부분보다는 다운에이징 자연 성형으로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 프로그램 중에 성장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면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자, 유아. 자, 청소년. 이 성장 관리. 지금 성장 관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뼈의 성장. 뼈의 성장하고, 자, 그 다음에 키가 큰다는 거. 요 3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판, 자극 관리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유아 청소년의 성장 관리 있는 부분들로 지금 보신다면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단 관리를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완전히 애기 때도 이 관리를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성장 관리는 누가 원해서 오죠? 아이가 원해서 오지 않아요. 다 부모님들이 원해서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나 부모님의 권유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아이가 좋고 싫고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 저는 성장 관리를 하라고 권합니다. 너무 아기 때 우리는 굉장히 좋게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이가 원하지 않고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성장 관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인데 너무 어린 아이보다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아이들부터만 성장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유아 청소년기의 성장 관리를 할 때는 관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원장님들에게 친분이 딱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는 아이만 와도 됩니다. 아이가 이제 내가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근데 처음 상담을 하실 때, 그리고 첫 관리일 때, 이때는 부모님들도 같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 어떤 상태인 건지, 그리고 이 성장 관리의 포인트가 어떤 건지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상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아이의 키 크는 관점이나 아이의 이제 뼈의 영양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 성장 관리를 할 때 이제 부모님들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돼서 아이를 좀 키 크는 부분들로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생이었죠 물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키가 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장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의 어머님과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호흡이 잘 안 돼요. 어머님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 어머님이 호흡도 그렇고 아버님이 기관지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호흡계통이라던가 이런 신체 활동들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 자체도 원활하지 않대요. 건강한 부분들을 먹여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아무리 성장 자극을 한다고 해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키가 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처방을 내린 거는 뭐였냐면, 일단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 일보다 내쉬는 걸 더 많이 하고, 어머님도
이 언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숨을 잘 쉴 수 있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폐활량을 늘릴 수 있게, 그리고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이의 이 유아 청소년의 성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직접 받는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이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가 의사소통이 내가 원활하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이러면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아이가 싫고 좋고를 표현할 수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아이를 부모님이 원한다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은 하기 싫은 날들이 있어요. 이럴 땐 과감하게 보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신경이나 호르몬, 자극점인 부분들을 기분이 좋은 부분보다 좀 안 좋은 부분의 포인트로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싫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장관리를 무리해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의 성장해서 이제 첫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뼈란 무엇이냐라고 딱 볼 때 사람 몸을 지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딱딱하셔야 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뼈는 칼슘, 인산염, 다른 이온들의 저장고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온의 양을 조절하면서 유지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뼈는 뼈를 이루고 있는 이 성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나 이제 인산염 같은 영양도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저장을 해야 해요.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생성을 만들어서 저장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성장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할 때 잘 먹는 거 영양제가 아니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잘 소화시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성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 수 있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골단 연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은 지금 자료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외우지 마시고 역시나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성장판 중에서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대퇴골, 척추, 신체뼈 중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긴 뼈의 끝부분에 있고 이 부분이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게 된다.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날 때는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성장기 때는 뼈가 커집니다. 자, 커진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게 어디가 길어지냐면 뼈와 뼈가 닿는 이 연골 부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드럽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잘 커요. 그리고 영양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살이 찌는 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키로 가니까. 그리고 잘 자고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난히 성장통을 많이 겪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냥 온몸이 너무 아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 이 관절 부위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줘도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는 친구들, 혈액순환이 워낙에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뼈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로 한번 봐보시고, 자, 키가 큰다는 것이 요즘은 성장 관리일 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부분들은 요즘 어린아이들 책가방 많이 두껍게 안 매죠?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세대일 때는 책가방에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중국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책 가방뿐만 아니라 끌고 다니는 캐리어처럼 책을 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책가방을 들어주는 아줌마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방을 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백과사전을 한 4개 정도 짊어진 정도의 무게예요.
그 무게를 완전 아기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메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체형이 구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삐뚤어져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특히나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는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서양인 그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거의 이동식 수업이 많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데, 우리는 정규적인 수업이 50분 수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의 자세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예전에는 체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활동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활동량이 있는 학습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럴 때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평소에 이런 습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들이 길어질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관리다. 이 부분의 관리를 딱 받으면 키가 큰다라는 부분들을 상담 자체를 달리 하셔야 돼요. 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성장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큰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자료가 나와 있죠. 성장점을 자극을 할 건데 이 자극을 하면 키가 무조건 커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성장 그 자극 부분만 하면 키가 막 무한대로 커야 하는데, 내가 클 수 있는 상태에서 더 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클 수 있는 상태를 최대한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환경이 안 되면 내가 더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안 크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키만 큽니까? 아닙니다.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라던가 아이의 체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장관리는 단순하게 키가 크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의 환경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뼈의 튼튼한 길이를 성장하게 만들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다운에이징 자연성형의 성장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경혈 실습 1번 페이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앞면과 뒷면에 있는 부분들인데 포인트가 한 8가지 정도가 돼요. 8가지, 그리고 뒤쪽에는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성인처럼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눈썹 관리하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다가 한번, 그리고 스킨십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스킨십 해주시고 또 한번 해서 스킨십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아프지 않고 느낌도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네블라이저에 대한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더 성인보다 더 천천히 부드럽게 슬로우로 하셔야 돼요. 성인들처럼 막 연사 분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딱 분사하시자마자 스킨십 한 번 포인트, 한번 분사하자마자 스킨십 한번 포인트, 그리고 관리는 20분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너무 오래돼도 30분인데 전 권하지 않아요. 2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관리로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성장판은 요 부분도 실습할 때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할 건데, 성장은 제가 볼 때 시술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장에 대한 상담과 우리가 성장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이거 하면 키 큽니까? 키가 물론 크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키가 잘 클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 원장님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장 관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